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한국 증시 주도주에 대한 심층 분석 요청 주셨네요. 보내주신 2025년 10월 15일 주도주 분석 자료 잘 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흐름, 또 주목해야 할 점들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목표는 정보가 정말 많잖아요. 그 속에서 핵심만 딱 건져내서 여러분이 오늘 시장을 움직인 그 동력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막 대거 급등하고 상한가도 열어 나오고 열기가 대단했죠. 맞아요. 저도 자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단순히 한두 종목의 이슈라기보다는 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게 반영된 움직임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로봇 테마의 강세였군요. 그 자료를 보면 관련 종목이 무려 10개나 언급될 정도니까 와, 이건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해시태그 인공지능이나 해시태그 스마트 팩토리와도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이었죠. 맞아요. 오늘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여러 갈래로 나타났는데요. 우선 그 인간형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한라캐스트가 상한가를 기록했죠. 로봇, AI, 자율주행 이런 테마들이 막 겹친 상황에서 휴머노이드 분야의 핵심 고객사를 확보했다. 이 소식이 딱 나오면서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확 부각시킨 거죠. 와, 핵심 고객사 확보요? 그 소식 하나가 상한가까지? 네, 거래대금도 엄청났어요. 5,600억 원을 넘었으니까요.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딱 보여주는 거죠. 5,600억 원. 어마어마하네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진짜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걸까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핵심 부품 기술에 대한 관심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아, 부품 기술이요? 네, KNR 시스템 이 종목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 회사는 로봇의 팔다리 움직임, 이걸 구현하는 핵심 부품, 바로 액추에이터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주목받았어요. 아, 액추에이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로봇이 정교하게 움직이려면 이 액추에이터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분야에서 기술적인 성과를 냈다는 게 로봇 테마 강세 속에서 딱 부각된 사례죠. 이런 핵심 기술 내재화는 산업 성장에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링크 솔루션 역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있잖아요. 네, 알죠. 그 로봇계. 네, 맞아요. 거기랑 로봇 부품 공급 계약 최종 단계에 임박했다. 이 소식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아,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니. 정말 글로벌한 움직임인데요. 결국 이런 로봇 기술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그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솔루션 분야도 같이 주목받은 것 같네요. 현대모백스나 휴림로봇 같은 종목들 상승세가 아주 두드러졌는데요. 네, 맞습니다. 현대모백스는 로봇 산업 자체의 성장 기대감도 있는 데다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22% 넘게 상승했습니다. 22%요? 네, 거래대금도 4,400억 원 이상 몰렸고요. 그리고 휴림로봇은 인공지능이라는 스마트 팩토리 테마가 함께 부각되면서 16% 상승했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요? 네, 6,500만 주. 이게 오늘 전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관심이 엄청나게 집중됐어요. 와, 거래량 1위 휴림로봇. 네, 그 외에도 하이젠 R&M, 엔젤로보틱스, 로보티즈 정말 많은 로봇 관련주들이 높은 상승률이랑 거래대금을 기록했습니다. 우린 PTS처럼 이미 며칠 전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도 있었죠. 그 피겨 AI의 신형 휴머노이드 공개나 소프트뱅크가 ABB 로봇 사업 인수 검토한다는 그런 글로벌 이슈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도 있었고요. 정말 다각적이네요, 움직임이. 네, 종합적으로 보면 오늘 로봇 관련주들의 급등은 단순 테마를 넘어서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구조적 변화요? 네, 휴머노이드라는 미래 기술, 또 액추에이터 같은 핵심 부품, 스마트 팩토리라는 현실적인 적용 분야,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인공지능 기술까지 로봇 산업의 여러 분야가 동시에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 이 분야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면 각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력을 가졌는지, 또 사업 모델은 뭔지
이 동시다발적인 관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로봇 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뜨겁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첨단 기술 혁신이 현실이 되려면 이걸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인프라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강세에도 만만치 않았어요. 해시태그 전력 설비, 해시태그 원자력, 해시태그 오지 같은 키워드들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AI나 로봇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전력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 센터 증설, 첨단 공장 가동, 이게 다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니까요. 맞아요. 오늘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강했던 건 이런 장기적인 성장 기대감에다가 또 실제적인 실적 개선, 그리고 원자력이나 5G 통신망 투자 같은 구체적인 모멘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실적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단순히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성과가 보이는 기업들이 주목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효성중공업하고 산일전기가 대표적인데요. 효성중공업은 전력설비랑 원자력 테마에 더해서 3분기 최대 영업이익 전망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서 11% 이상 상승했죠. 최대 실적이요? 와. 네, 산일전기 역시 전력설비 테마랑 실적 개선 기대감이 같이 작용하면서 11% 넘게 올랐고요. 이렇게 테마와 실적이 함께 가는 종목들이 보통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죠. 그렇군요. 테마와 실적. GNC 에너지도 전력기기 산업의 장기 성장 기대감, 이걸로 21% 넘게 급등했습니다. LS 에코에너지는 오지, 전력설비, 전선 테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11% 상승한 점도 좀 흥미로운데요. 여러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력망 고도화, 5G 통신망 확대, 또 해저 케이블 수요 증가, 이런 다양한 인프라 투자 분야와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이니까요. 네.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1위,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맞아요. 9,600억 원. 압도적이던데요? 네, 9,600억 원이 넘는 정말 압도적인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9% 이상 상승했는데 역시 3분기 실적 호조랑 또 원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한전기실 역시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원전 관련 합작사 설립 추진한다. 이 소식 때문에 9% 넘게 상승했고요. 확실히 그 에너지 전환이나 AI 시대의 전력 수요 증가, 또 오래된 전력망 교체 같은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걸 시장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메가 트렌드와 연결된 문제거든요. 따라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실 때는 이런 거시적인 배경과 함께 개별 기업의 수주 현황이라든지 실적 개선 여부, 이런 것들을 꼭 같이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에 대한 시장의 선호도가 높다는 점,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을 꼭 확인해야 하겠군요. 자, 그럼 로봇과 AI,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력 인프라까지 살펴봤는데요. 기술 혁신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있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 쪽은 좀 어땠나요? 해시태그 반도체, 해시태그 유리기판, 해시태그 실적 같은 키워드들이 보이네요. 반도체 분야는 전반적으로 다 강했다기보다는 개별적인 호재를 가진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더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차세대 기술 도입이나 설비 투자와 관련된 이슈들이 주목을 받았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그 JNTC 급등이 눈에 띄던데요. 23% 넘게 올랐어요. 네, JNTC는 유리기판 테마로 부각됐습니다. 유리기판요. 네, 이게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더 얇고 성능이 뛰어나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로 주목받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의 기대감을 확 높인 거죠. 이런 신기술 도입은 관련 소재나 부품 기업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기술 변화에 발맞춤 움직임이군요. 설비 투자 관련 소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두산 테스나가 17% 넘게 상승했는데요. 네, 두산 테스나는 1,7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양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1,700억 원 규모 장비 양수. 크네요. 네, 반도체 후공정, 특히 테스트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규모 투자 결정이라 시장에서 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도 10%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대금이 4,500억 원 넘게 상당히 높게 기록됐네요. 신형 장비 납품 소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한미반도체는 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의 필수적인 장비죠. FC 본더, 즉 플립칩 본더라는 장비에 신형 모델 납품 소식이 알려지면서 업황 호조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요즘 AI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HBM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관련 장비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보니까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유리 기판 같은 신소재 아니면 테스트나 본딩 장비 같은 특정 공정 분야별로 모멘텀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군요. 맞습니다. 반도체는 워낙 범위가 넓고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세부 분야별 기술 트렌드나 투자 사이클을 함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술이 뜨고 있는지 또 어디에 투자가 집중되는지를 보면 산업의 방향성을 읽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로봇, 전력, 반도체 이런 굵직한 테마들 외에도 오늘 시장에는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개별 종목들 움직임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몇 가지 눈에 띄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대한광통신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기본적인 오지통신 테마에 더해서 방산용 레이저 무기라는 신사업 기대감이 딱 붙었어요. 레이저 무기요? 네, 특히 전일 대비 거래량이 11배나 급증하면서 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여줬죠. 와, 거래량 11배 증가, 거래량 급증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한탑이라는 종목은 정말 이례적이더라고요. 미중 대두 갈등 때문에 사료식품 테마로 14% 넘게 올랐는데 전일 대비 거래량이 무려 228배나 폭증했다고요. 네, 228배 맞습니다. 거래대금 자체는 한 150억 원 정도로 아주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거래량 증가는 정말 드문 경우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이례적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거래량 변화는 특정 이슈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집중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단기 변동성을 활용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여러분께서 만약 단기적인 시장 흐름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이런 이례적인 거래량 변화는 좀 눈여겨볼 만한 지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위험성도 크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하고요. 네, 주의해야겠네요. 또 다른 거래량 급증 사례로 나인테크 이건 9배 증가했고 폐형 구자석 활용해서 히토류 상용화 기대감이었죠. 그리고 샘표는 무려 74배나 증가했는데 이건 지주사 소각법 수의 기대감 때문이었군요. 네, 샘표 같은 경우는 지주사 소각법이라는 어떤 정책적인 이슈가 가치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례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주사 소각법은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이 이제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주목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책 변화가 특정 종목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죠. 그 외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뚜렷한 개별 이슈는 없었지만 외국인이란 기관이 대규모로 순매수하면서 합쳐서 2천억 원 이상 9% 넘게 상승했고 거래대금도 3,700억 원 이상으로 높았고요. 또 하나엔진이 조선 기자재나 LNG 테마 그리고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한 점 등등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채로운 하루였네요. 자, 그럼 오늘 분석한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시장의 핵심을 요약하면 첫째, 역시 로봇 테마입니다.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되어서 시장을 압도적으로 주도했죠.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 자동화 솔루션 등등 아주 다양한 분야의 로봇 관련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로봇이 단연 주인공이었죠. 둘째, AI 시대의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장기 성장 기대감 그리고 실적 개선 전망에 힘입어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됐고요. 셋째, 반도체 분야에서는 유리기판 같은 차세대 기술이나 설비 투자와 관련된 개별 종목들의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 외에도 5G, 방산, 히토류 재활용, 미중 갈등, 또 정책 변화 같은 다양한 이슈들이 개별 종목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아주 풍성한 시장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그 한탑, 대한광통신, 샘표 같은 일부 종목에서 나타난 이례적인 거래량 급증은 특정 이슈에 대한 시장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는 지표였고요. 맞아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대형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이 정보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렇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항상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로봇과 AI 관련주들의 이런 동시다발적인 강세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테마 열풍일까요? 아니면 우리 산업과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일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부터 액추에이터 같은 핵심 부품,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AI 기술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로봇 관련 기술들이 동시에 주목받는 현상. 이게 앞으로 우리의 산업 지형 그리고 일상생활에 어떤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가져올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통찰이 궁금해지는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